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상식인가 아니면 잡합지식인가? 알아두면 쓸데있는 상식을 마구마구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상식을 책임지는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Common Sense Information CSI. 학우분들 안녕하세요. 월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CSI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오늘이 바로 9월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요. 시간아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라면서 속으로 빌고 있는데 막상 9월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9월이 지나면 이제 시험 기간이니까 이제는 느려졌으면 좋겠네요. 사람의 마음은 원래 모순적이니까. 그럼 오늘의 CSI 알차게 시작해볼게요.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동물의 법칙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법칙이 존재하듯 동물들 사이에서도 그들만의 법칙이 존재하는데요. 동물의 법칙이라고 하면 대개 약육강식의 법칙을 떠오르기 마련이죠. 오늘은 동물의 세계, 약육강식을 전제로 한 같은 종들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법칙들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만큼은 반전의 이야기들을 준비했으니 귀 크게 열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우분들이 귀엽다고 생각한 동물들이 사실은 동물의 세계에서만큼은 어마무시하다? 함께 알아보러 가볼까요? 요즘에 이상해 솔직히 인정해 네가 보고픈 것 같아 놀라도 숨기곤 해 잠을 뒤척이다 보니 벌써 새벽 몇 시인지 또 제자리 또 그 마음 아침이면 괜찮겠지 뭐가 이렇게 어려울까 그냥 한 번은 전화를 걸어볼까 지금 뭐 할까 잠들어 있을까 있잖아 라라라라라라라라 내겐 아픈 기억이 아냐 넌 나에게 너 얼마나 라라라라라라라 수많은 밤을 새우며 너를 사랑했을까 지금은 멀어졌어도 시간들이 다시 오진 않아도 네가 참 좋아하던 그 노래도 함께 보던 하늘도 남아있어 나에게 너 정말 나 이상해 솔직히 미안 왜 이제 와보고 싶을까 날 사랑해주던 그 기억이 날 움츠리게 해 비에 젖어 그럴 뿐이야 햇빛이 요즘 따라 좋아 괜히 그럴 뿐이야 가을이라 밤이 더 길어져 그래 괜찮아 잘 지내는 듯해 너는 모르겠지만 라라라라라라라라 내게 아픈 기억이 아냐 넌 나에게 너 얼마나 라라라라라라라 수많은 밤을 새우며
동물의 법칙,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귀염둥이 미어캣입니다. 미어캣 다들 아시죠? 라이언 킹에서 하쿠나 마타타를 외치는 티몬의 모티브가 되었을 정도로 귀여운 동물이죠. 이들은 주행성이라서 낮에는 굴에서 지내지 않고 자주 두 발로 서서 가슴과 배에 햇볕을 쬐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두 다리로 일어서 있는 자세가 유명한데 이는 자신의 천적 등을 경계하기 위해 보초를 서는 행동이죠. 그래서 이러한 행동 때문에 그들은 사막의 파수꾼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지게 됩니다. 미어캣은 호기심이 왕성한 동물로 알려져 있으며 익숙한 대상에게는 경계감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고도 해요. 그렇다 보니 한국에서도 애완용으로 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귀여운 미어캣들 사이에서도 꼭 지켜야 하는 법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미어캣 무리는 최대 50마리로 함께 생활합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의 미어캣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이들을 관리할 우두머리가 필요하죠. 미어캣 무리에서의 우두머리는 수컷이 아닌 바로 암컷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그렇게 크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니죠. 하지만 우두머리 암컷의 특권에 대해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두머리 암컷의 특권은 바로 임신이기 때문이죠. 엥? 임신? 임신이 뭐 어쨌다고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특권은 미어캣들 사이에서는 최대 권력이에요. 얼마나 최대 권력이냐면 우두머리가 아닌 암컷이 아이를 갖게 된다면 우두머리는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것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 아무리 자신의 딸이라고 해도 말이죠. 사실 무리의 우두머리 빼고 다른 암컷들은 우두머리가 낳은 새끼들을 돌보는 유모 역할을 합니다. 새끼들을 돌보는 일은 굉장히 힘든데요. 다른 미어캣들이 먹잇감을 찾으러 다니는 동안 돌보는 것이라 심하면 24시간 동안 굶을 수도 있습니다. 또 유모 역할을 하는 미어캣은 새끼들의 교육까지도 받게 되죠. 무리에서 생활하는 동안 다른 미어캣들은 우두머리에게 도전하면 안 되는데 그들 사이에 있는 법칙을 어긴 미어캣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두머리는 이러한 미어캣을 용서하지 않고 무리에서 내쫓습니다. 그 아무리 우두머리의 털을 고르며 용서를 빌어도 말이죠. 미어캣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자신의 무리에서 추방되어 혼자서 살아가야 합니다. 과연 무리 생활을 하다 추방된 미어캣은 험난한 야생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미어캣의 생김새와 하는 행동을 보면 너무 귀여워서 전혀 그럴 행동을 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는데요. 생각보다 피도 눈물도 없는 동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도 법칙이 있어 그것을 따라야 하듯이 동물들 사이에서도 법칙이 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따라야 하겠죠? 만약 따르지 않는다면 벌을 받는 것은 어쩌면 사람들 사이에서나 동물들 사이에서나 똑같은 것일지 모릅니다. 두 번째 동물은 바로 하마입니다. 하마라는 이름은 강에 사는 말이라는 뜻으로 저희도 알다시피 주로 물에서 생활합니다. 하마하면 아무래도 저에게 굉장히 익숙한 동물인지 몰라요. 물 먹는 하마, 애니메이션 마다카스카 등에 나오며 친숙한 캐릭터로 저희들에게 자리매김했죠. 그런데 이렇게 익숙하고 친숙한 숭둥이 같은 하마가 사실은 아프리카에서 제일 가는 맹수라는 것을 아십니까? 문화인류학자는 많은 아프리카인이 사자와 표범, 하이에나 등에게 목숨을 잃지만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인명을 해치는 동물은 하마라고 했을 정도로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그들을 심지어 사자도 무서워서 피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어마무시한 하마에게는 어떤 법칙이 있을지 함께 알아보러 가봅시다.
하마들에게는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잔인한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싸움이 있다면 상대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싸우는 것이죠. 단,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 말입니다. 초식동물인 하마는 사람 팔뚝만한 송곳니를 자랑스럽게 드러내는데 송곳니의 유일한 용도는 바로 싸움이에요. 하마는 다른 동물들처럼 무리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무리를 공격하거나 침입자가 있으면 무조건 쫓아가서 죽을 때까지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씹어서 토막까지 내버리죠. 그 상대가 사람일 수도 있고 같은 하마일 수도 있고 심지어 사자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사실 하마는 고대 이집트 때부터 원래 건드리면 절대 안 되는 동물로 불렸어요. 좀 멍청하게 생겨서 성격도 유약한 줄 아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매년 하마에게 죽는 희생자가 나오죠. 하마는 영역 침범에 극히 민감해서 조금이라도 영역 안에 들어오면 바로 공격해와요. 하마가 이렇게 흉폭한 건 바로 생활 방식 때문입니다. 대개 아프리카의 초식동물은 건기, 우기에 따라 움직이면서 먹이를 찾는데 하마는 물가가 없으면 햇빛을 잘 못 견뎌서 이동을 못합니다. 또한 하마 무리는 대대손손 한 곳에서 지내는 이상 영역의식이 굉장히 강한데 다른 누구의 접근도 허용하지 않는 강한 공격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 공격성은 그들의 성격에서도 항목합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사실 하마는 상당히 겁이 많기 때문에 자신에게 해를 주는 놈으로 판단하면 무자비하게 공격한다고 해요. 이런 하마에게 한 번 걸리면 살아온다는 꿈은 절대 꾸지 못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마에 대해 듣고 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마가 순둥이 같고 착한 동물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사실은 한 번 화나게 하면 화나게 한 상대가 죽을 때까지 공격하는 맹수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항상 무서운 맹수가 아니라 그들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만 무서운 맹수로 변한다고 하니 불행 중 다행인 것 같아요. 아마 학우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겁에 질렸을 텐데 하마는 이럴 때만 무서울 뿐 그 외에는 온순하다고 합니다. 가끔 육식동물에게 사냥되고 있는 초식동물을 구출하는 등 온순한 생물들에게는 자비심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너무 무서워만 하지 마세요. 벌써 마지막 세 번째 동물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동물은 바로 푸른 얼굴 얼간이새예요. 푸른 얼굴 얼간이새? 아마 이름을 들었을 때 학우분들 모두 생소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름인 얼간이새는 바보의 다른 말인 그 얼간이에서 유래한 게 맞아요. 대항해 시대 시절 이 새가 바다 위를 날아가다 지나가던 배에 내려앉아 쉬는 일이 많았는데 선원들이 잡으려고 다가가도 도망도 안 가고 멍 때리고 있다가 그냥 잡히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얼간이처럼 사람들에게 쉽게 잡혀버리기에 얼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바보 같기만 한 푸른 얼굴 얼간이새에게는 어떠한 법칙이 있을까요? 푸른 얼굴 얼간이새의 법칙은 바로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형제를 죽이는 것입니다. 먼저 푸른 얼굴 얼간이새들은 서로 구애를 하다 짝짓기를 하면 2개의 알을 낳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 2개의 알을 품어줍니다. 이때 2알이 동시에 부화하지 않고 둘 중에 한 알에서만 먼저 새끼가 부화해요. 나머지 알은 3에서 10일간 간격을 두고 부화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형제의 싸움이 시작되죠. 푸른 얼간이새는 제대로 걷기도 전에 형제와 목숨을 건 싸움을 시작해요. 이들은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싸움에서 이긴 새끼만 외동으로서 키워지게 돼요. 그럼 이때 부모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자신들의 새끼들이 싸우고 있으니 말린다? 아닙니다. 부모는 이 싸움에 절대 개입을 하지 않죠.
그저 바라볼 뿐. 누가 이기나에 따라 살아남은 나머지 한 마리만을 자기의 자식으로 인정하고 키웁니다. 태어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그들의 법칙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일 걸까요? 잔인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이미 승리가 곧 생존이라는 법칙을 깨달은 것입니다. 네, 태어나자마자 형제를 죽여야 자신이 살 수 있는 푸른 얼굴 얼간이새의 법칙을 듣고 왔습니다. 아마 들으시다가 그럴 거면 한 알만 낳지 왜 두 알을 낳은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학우분들도 계실 거라고 예상이 돼요. 알을 2개 이상 낳는 이유는 바로 포식자 때문입니다. 하나만 낳을 경우 배고픈 포식자는 필사적으로 공격해 오기 때문에 얼간이새는 자식을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2알이 무사히 부화되었을 때 약한 새끼가 둥지에서 밀려나서 먹잇감이 되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제, 동물의 법칙에 대해 다 듣고 왔습니다. 먼저 미어캣 우두머리의 특권인 임신, 상대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하마, 마지막으로 태어나자마자 형제를 죽여야 하는 푸른 얼굴 얼간이새의 이야기까지. 아마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며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건 바로 인간의 입장에서 동물의 법칙을 바라보고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맨 처음에 말했다시피 저희 인간들 사이에서도 지켜야 하는 법칙이 있듯 동물들 사이에서도 그들이 지켜야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 알찬 이야기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CSI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윤채린, 기술 이하빈, 진행의 박세리였습니다.